2014년 2회 6월달에 시험 본 문제 같은데요. 제4회 기출문제라고 써 있습니다. 컴퓨터 일반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VOD는 뭐죠? 주문형 비디오죠. 비디오 가게에서 예전에 비디오 테이프 빌려서 뭐 DVD 빌려서 봤던 이런 것도 주문형 비디오로 볼 수 있고요. 제 공부방에 가서 학습을 하시는 것도 주문형 비디오라고 보시면 되고, 방송통신대학교라든지 사이버대학에서 온라인으로 교육받는 것도 VOD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원거리에서 영상을 공유해서 서로 대화를 한다 뭐 이런 개념이 같은데, 이거는 화상 서비스죠? 화상 채팅하는 거, 화상으로 얼굴 보면서 하는 거. 얘는 VOD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IPv4, IPv6. 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IPv4는 8비트씩 4개. IPv4는 8비트씩 4개. 그래서 32비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IPv6은 16비트씩 8개. 16비트씩 8개. 그래서 128비트. 1번 틀렸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A 클래스에서 B 클래스, C 클래스, E 클래스까지 나오는 거는 IPv4에 관련된 얘기고요. IPv4와 호환성이 높죠? 호환성이 낮으면 못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IPv4에서는 주소에 0이 나오면 0이라고 써야 돼요. 0.점이라고 쓰는데, IPv6에서는 뭐뭐 콜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0이 나오면 0은 안 쓰고 그냥 콜론만 찍어요. 그러니까 콜론 나오면 그 사이에 0이 들어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네 번째는 맞는 말이다. 자, 멀티미디어. 멀티와 미디어의 합성어다. 뭐 맞는 말인 것 같고요. 세 번째, 멀티미디어는 압축 기술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동영상도 다 압축해서 저장하는 거죠. 우리가 DVD나 블루레이 디스크에 있는 내용은요, 압축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블루레이가 4.7기가라 그랬고, DVD가 4.7기가고 블루레이 디스크가 25기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25기가의 영상을 꺼내놓으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얘를 압축을 하죠. MP4로 압축을 하던, 뭐로 MKV로 압축을 하던, 압축을 해요. 압축을 해서 사용을 해야 용량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보기는 틀렸다. 보안은 뭐 하는 거예요? 너 누구야? 나야. 그래? 너는 외부인이니까 들어오지 마. 너는 출입증 있으니까 들어와. 뭐 이런 게 보안이잖아요. 그렇죠? 홍채라든지 목소리라든지 이런 거로 보안을 할 수도 있고, 아이디 패스워드로 보안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증이라는 걸 하는 거죠. 인증. 그리고 암호화도 시켜야 되고, 그리고 외부에서 함부로 못 들어오게끔 방화벽도 만들어야 되고요. 근데 브릿지는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거죠. 보안하고 상관없습니다. 예, 보안하고 상관없어요. 네 번째 브릿지가 잘못된 말이다. 인터넷을 이용한 자체 검색 기능은 가지고 있지 않으나, 메타라는 뜻이에요. 메타는 자기는 없어요. 여러 개를 연결해서 보여주는 게 메타입니다. 메타 서비스. 근데 과거에는 이 메타 서비스 중에 뭐 모찬리라든지 이런 메타 검색 엔진이 있었어요. 검색 엔진이나 메타 검색이 있었는데, 지금 메타 검색을 못 찾는 것 같아요. 예전에 야후 뭐 종류가 많았잖아요. 검색들이 알타비스타. 지금은 다 네이버 쓰죠? 다음 안 쓰잖아. 여러분 다음 많이 가세요? 네이버 많이 가세요? 그러니까는 저도 다음은 써요. 카페는 다음에 있어요. 근데 블로그는 네이버도 있고
다음도 있고 구글에도 있고. 근데 질문하는 거는 어디다 물어봐요? 네이버를 많이 묻죠. 근데 외국 정보를 보시려면 구글 서비스를 하셔야 돼. 네이버는 우리나라에 국한돼서 많이 나와요. 외국 정보는 많이 안 나옵니다. 없습니다.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구글은 전 세계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말로 검색하지 마시고 영어로 검색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책이라고 검색하는 게 아니라 북이라고 검색하면 정보가 더 많이 나와요. 그리고 웬만한 거는 또 크롬이라는 프로그램을 쓰면 돼요. 크롬. 이제 크롬을 깔아놨는데, 이 크롬이라는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쓰시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보다 10배 정도 빨라요. 속도가 굉장히 빨리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보시다시피. 이거 뭐야? 네이버 살슈트 알티뉴스. 자, 여기다가 예를 들어 북 누르면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검색이. 그런데 이게 아마존이네. 아마존. 번역해.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아마존을 번역했어. A나 원본 보려고 원본 보게 하면 되고, 번역도 해줘 알아서. 그러니까 내가 영어를 몰라도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네, 참 좋은 세상에 왔어요. 자, 네트워크에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구성 요소가 있어요. 예.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보내요, 편지를. 그럼 송신자, 수신자가 있어야 되겠죠? 우편물로 보내? 우편물로 보내? 그럼 전송 매체가 있어야 되겠죠? 우체통에다 집어넣으면 우체부아저씨가 꺼내가지 않습니까? 이때 규칙이 있어야 되겠죠? 받는 사람 주소, 보내는 사람 주소 쓰지 않습니까? 편지 봉투에다가. 그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되죠. 음성 인식하고는 상관이 없죠? BISDN은 비동기식입니다. 비동기식. 동기식은 뭐예요? 동기식과 비동기식의 차이. 데이터가 100이야, 크기가. 100이 한꺼번에 움직이려니까 힘들어. 어떻게 해요? 10으로 나눠. 10개를 토막내서 보내는 거야. 그럼 순서대로 가야 돼. 그게 동기식이고, 순서에 상관없이 무조건 가. 그래서 거기에서 퍼즐 맞듯이 다시 맞추면 되잖아요. 그걸 비동기식이라 그래요. 비동기식이 아무래도 편하죠. 여러분 순서대로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빠른 길이 나타났는데 1번이 안 왔어. 그럼 어떻게 돼? 1번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 근데 비동기식은 어때요? 빠른 놈 먼저 가는 거야.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돼. 저쪽에 가서. 그래서 모여갖고 합체하면 된다. 그래서 합체. 예. 3번이 그 B자 하나 빠져갖고 틀렸네. 그랬죠? 연산속도라고 나왔네. 연산속도. 자, 밀리는 뭐예요? 밀리 1000분의 1. 마이크로는 100만분의 1. 그러니까 1mm는 10의 3승분의 1.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10의 마이너스 3승.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 100만분의 1.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 15분의 1. 피코는 10의 마이너스 12승. 1조분의 1인가요? 10억 다음에 10억을 1000분의 1로 줄이면 1조죠? 1조분의 1조. 피코세컨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보수 나왔습니다. 보수. 우리 처음 배우는 거죠? 이 보수 문제가 간혹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보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은데 잘 들으셔야 돼요. 헷갈릴 수가 있어요. 보수는 보충되는 수예요. 그러니까 1 하면 뭐가 나와? 9. 5, 4 하면 6. 이렇게 되는 게 이제 10보수고, 10보수예요.
그 다음에 1 하면 8 하면 9가 되는 거죠. 4 하면 5가 만나질 수 있죠. 이건 9보수라 그래. 요거는 10보수, 요건 10보수, 요건 9보수. 합이 10이 되게끔, 합이 9가 되게끔 하는 거. 우리 10진수에서는. 이진수는 뭐가 있냐면 1보수, 2보수가 있어요. 이거는 10보수라 그래, 10보수. 이거는 뭐냐면 합이 10이 되도록 하는 거고. 얘는 뭐라고 부른다? 9보수라 그래. 합이 9가 되게끔. 근데 얘는요, 이 10보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10보수는 9보수에다가 1 더해도 돼요. 맞죠? 1에 대한 보수가 8인데 9보수잖아. 그럼 여기도 1 더하면 9가 되죠? 그럼 9가 10보수가 되는 거죠. 그럼 이진수는 어떻게 돼? 이진수는 2보수, 1보수가 있어요. 1보수에다 1을 더하면 2보수가 되는 겁니다. 2보수에서 1 빼는 게 아니라 8보수는 어떻게 돼? 8진수는 8보수, 7보수가 있는 거예요. 합이 7이 되게끔 하는 게 7보수고 합이 8이 되게끔 하는 게 8보수입니다. 그 8보수는 7보수에다 1을 더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문제를 좀 볼게요. 0110이라고 써있어요. 0110. 이 0110이 이진수잖아요. 그렇죠. 이진수인데 이거를 뭐로 바꿀 거냐면 1보수를 취할 거예요. 1보수. 1보수가 얼마일까요? 0110을 거꾸로 하면 1001이 되는 거죠. 헷갈리세요? 자, 이걸 보시면 돼. 이거. 얘랑 더하면 뭐가 돼요? 1111 되죠? 얘랑 얘를 더하면 1111 되잖아. 0은 1이 돼야 1이 되고 1은 0이 돼야 1이 되고 1은 0이 돼야 1이 되고 0은 1이 돼야 1이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다가 1 더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2보수가 되는 거죠? 1보수에다 1을 더하면 2보수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1001에다 1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1010. 1002가 아니라 이진수는 2가 없어요. 10진수에는 10이 없잖아. 가장 큰 게 9죠. 5 더하기 5 하면 0이 되면서 올라가잖아. 10이 아니라 0이 되잖아. 0이. 하나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어떻게 돼? 0이 되면서 하나 올라가거든. 이게 헷갈리죠? 자, 그 답이 1010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자, CPU의 성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어쩌고 저쩌고 했네요. 자, 볼까요? 자, 자동차의 성능이 좋으려면 엔진 오일도 좋은 거 써야 되고, 연료도 좋은 거 써야 되지, 가솔린도 좋은 거 써야지, 옥탄가 높은 거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타이어의 너비도 다 따져요. 타이어의 너비가 넓으면 어떻게 돼요? 기름 많이 먹어요. 광폭 타이어는 접지력은 좋지만 기름값을 많이 먹는다 그러더라고. 좁으면 어떻게 돼? 기름은 적게 먹는데 브레이크를 걸었을 때 밀려나갈 수 있단 말이야. 그냥 막 따져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컴퓨터, CPU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뭐가 있는가 봤더니, 첫 번째,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 CPU냐. 전기적 신호가. 그게 클럭 스피드란 말이야. 그 다음에 캐시 메모리가 얼마나 많으냐. 캐시 메모리가 용량이 많으면 빨리 움직이는 거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64비트 처리하는 CPU냐, 32비트 처리하는 CPU냐. 워드. 이거에 따라 달라져요. 그리고 CPU는요, 병렬 처리를 많이 하죠. 직렬 처리는 순서대로 처리하는 거고, 병렬 처리는 한꺼번에 처리하는 거잖아요. 병렬 처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직렬 처리의 의미는 좀 그러네요, 표현이. 이때 처음 출제됐다는 문제라고 하는데, 또 하나가 있죠. FSB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해설해 보면은
FSB. FSB는 뭐냐면 시스템 버스의 속도를 말합니다. CPU하고 CPU 내에서 움직이는 거하고 메모리로 전달하는 속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있어요. CPU 자체는 좋은데 얘가 밖에 있는 장치들하고 연동을 시키면 느려. 그럼 안 되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회사 과장님은 일은 혼자 잘해. 근데 소통을 못해. 이런 얘기하고 같은 거예요. 그게 FSB입니다. FSB도 높아야 돼요. FSB도 높아야 되고 자체적인 처리 능력도 강해야 되고 외부와의 연결도 빨라야 되고 그런 게 다 CPU의 성능의 요인으로 자리 잡는 겁니다. 직렬 처리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2번. 기능키 F1번 펑션이라고 말하죠. 영어로요. 펑션. 입력. A, B, M 입력. 여러분 엔터 누르면 뭐가 돼요? 엔터가 입력이에요? 탐색이에요? 엔터. 엔터도 입력이라고 하지 않아요? 탐색은 뭐 하는 겁니까? 홈키 누르는 거, 엔드키 누르고,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 페이지 업, 다운, 뭐 이런 걸 탐색이라고 하죠. 컨트롤 키, 뭐, 알트 키 이런 거는 제어 키. 맞는 말인 것 같고. 세 번째, 탐색 키라고 했던 부분이 조금 어색하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캐시 메모리. 캐시 메모리는요, 하드웨어로 구성되어 있죠. 캐시 메모리는 CPU 내에 존재합니다. 지금은 본래는 CPU와 주기억 장치의 속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메모리예요. 이 캐시 메모리는 486 시절까지는 메인보드에다가 부착을 해서 썼었어요. 그런데 펜티움으로 넘어오면서부터 인텔이 CPU 내에다 캐시 메모리를 붙여버렸습니다. 우리 PC 개념으로 봤을 때. 그리고 캐시 메모리는 속도가 빠른 메모리를 써야 되기 때문에 SRAM을 쓴다 그랬어요. D램이 아니라. 네. 그 소프트웨어가 아니죠. 하드웨어죠. 자, 시각장애가 있는 사용자가 컴퓨터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접근성 센터에 들어가서 처리를 해야 돼요. 어떤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자세한 걸 시험에 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거예요. 나는 팔을 다쳐갖고 지금 오른팔을 못 써. 왼팔로만 써야 돼. 오른쪽 기부스를 해서 팔을 움직일 수 없어. 그러면 장애가 발생한 거잖아요. 한시적으로. 그러면 접근성 센터에 있는 기능에 들어가서 한 손 갖고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뭐가 있는지를 찾아봐야 돼요. 둘 다 기부스를 했어. 어떻게 돼요? 두 팔 못 쓸 거 아닙니까? 발꼬락으로 사용할 수도 없잖아요.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는 내 눈빛으로 착 쳐다보면 착 해결이 되면 좋은데 아직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입에다가 붓대를 물고 하든지 머리띠에다가 붓대를 붙이고 하든지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컨트롤 C 누를 수가 없잖아요. 붓대를 2개 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접근성 센터에 있는 어떤 기능을 이용해야 컨트롤 C도 편리하게 쓸 수 있느냐 하는 걸 해봐야 되는 거죠. 예. 청각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볼륨을 많이 올려놔야 들리는데 자기는 그때 들리시겠지만 주변 사람들은 깜짝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볼륨 소리가 너무 크면은.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것 접근성 센터에 있다라는 거죠. 예. 플러그 앤 플레이 지원 여부에 따라 작업 방법이 달라지는 건 뭐예요? 플러그 앤 플레이가 뭐 하는 거예요? 장치를 꽂으면 작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거죠? 장치 추가할 때 쓰는 거예요. 프린터 추가나 장치나 뭐 스캐너 설치할 때 쓰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장치를 사다 꽂았지 않습니까? 프린터를 꽂으면 프린터네요 라는 말이 없어. 아무런 반응을 안 해, 컴퓨터가. 그러면 CD를 집어넣어 가지고 내가 지금 프린터를 연결해 놨는데 컴퓨터가 제발 프린터를 인식해다오 하고 명령을 주면 그때 가서 프린터가 들어왔네 하고 알아들었단 말이야. 불편한 거야.
그래서 PMP 기능을 추가해 넣었는데 어떤 장치를 꽂으면 뭐네요 하고 알아듣더라 이거지. 알아듣더라 이거야. 예. 자동으로 프로그램을 깔아주는 게 아니라 인식은 하더라 이거지. 인식. 그게 PMP 기능입니다. 표준 사용자 계정이 있고요. 관리자 계정이 있고요. 손님 계정이 있어요. 계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강의실에 지금 컴퓨터를 쓰시는 여러분들은 다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아빠도 관리자 계정, 엄마도 관리자 계정을 따로따로 만들었는데 애는 아빠 쓰는 노트북을 막 건들면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 제거해버리고 문제가 커지겠죠. 그래서 애기는 프로그램을 지우지 못하게끔 막아야 돼. 그렇다고 애한테 너 이거 지우지 마, 저거 지우지 마,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손님 계정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손님 계정은 아무것도 설치를 못하고 아무것도 제거를 못해요. 반드시 관리자 계정으로 해놓고 다시 들어오면 이제 그때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관리자가 설정해 놓은 프린터를 목록에서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은요, 관리자 계정밖에 없어요. 표준 사용자 계정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손님 계정은 있는 것만 쓰는 거예요. 아무도 못 바꾸고, 아무도 없지만, 바탕화면도 못 건들고, 아무것도 못 건드려요. 있는 것만 쓰세요, 이거죠. 있는 것만. 근데 표준 사용자는 자기 거는 바꿀 수 있어, 자기 거는. 바탕화면을 바꿀 수도 있고, 근데 프린터는 나만 쓰는 게 아니잖아. 다른 사용자도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제거할 수 없게끔 하는 게 표준 사용자 계정이다 라는 거죠. 휴지통. 휴지통은 지워진 날 파일뿐만 아니라 시간, 날짜, 파일의 경로에 대한 정보까지 저장하고 있어요. 그래야 얘를 복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디에서 지워졌는지를 알고 그 원래 자리로 돌아간단 말이야. 두 번째, 윈도우 탐색기 폴더와 유사한 창으로 열려 휴지통도 더블 클릭하면 탐색기 창으로 열리죠. 내 컴퓨터 창처럼.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게 삭제가 되어 있는지 휴지통에 들어있는지를 보고 필요 없으면 삭제해버려도 되고 필요한 거는 복원할 수 있는 거죠. 휴지통에 들어있는 파일은 되살릴 수는 있지만 실행할 수는 없습니다. 휴지통은 실행할 수 없게끔 만들어놨어요. 반드시 복원한 후에 실행하는 거죠. 휴지통에 파일이나 폴더가 없으면 휴지통 아이콘은 빈 휴지통 모양으로 표시된다. 맞는 말이죠. 휴지통에는 아이콘이 두 가지잖아요. 뭐가 들어있든지 안 들어있든지. 네. 자, 키보드 속성이 있어요. 키보드 속성. 근데 스크롤은 뭐 하는 거예요? 스크롤이 뭐예요? 마우스 가운데 휠이 있잖아, 휠. 얘를 휙 굴리면 한 번에 얼마만큼 움직일지를 설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럼 키보드가 아니잖아. 마우스 거잖아. 자, 여기 제어판에 가면, 컴퓨터가 아니라, 컴퓨터에 가도 뭐 제어판에 있겠지만은, 마우스. 마우스 기능에 휠, 이거 있단 말이야. 한 번에 세 줄씩 움직일 거냐, 한 화면씩 움직일 거냐. 이거죠? 5개를 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이제 휠을 굴리면 어떻게 되죠? 굴리면 5개씩 추룩추룩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겠죠? 여기에서,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서 이렇게 휙 5개씩 움직였잖아. 제 휠을 한번 딱 굴릴 때마다 6, 11, 5개씩. 근데 이걸 만약에 3개씩으로 바꿔놓으면 어떻게 돼요? 휙, 그럼 3개씩 갔잖아. 3, 6, 9 이렇게 3개씩 움직이잖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이거는 마우스에 관한 기능입니다. 마우스에 관한 기능이에요. 절전 모드는 뭡니까? 절전 모드는
작업을 다시 시작하려 할 때 컴퓨터를 빠르게 다시 켤 수 있는 전력 절약 상태. 자, 컴퓨터에다 지금 무슨 자료를 막 열어놨어요. 엑셀 작업도 하고 인터넷에 뭐를 보다가 파워포인트도 해야 되고 포토샵도 열어놨어. 빨리빨리 뭐를 해놔야 되는데 출근해야 되네. 그럼 컴퓨터를 종료해. 그 퇴근해가지고 다시 파워포인트 실행하고 포토샵 실행하고 엑셀 실행하고 인터넷 실행해갖고 찾으려면 귀찮잖아요. 그럴 때 절전 모드로 바꿔버리면 그 상태에서 그대로 멈춰버려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전원 버튼을 누르면 아까 던 화면 그대로 다시 열리죠. 노트북은 뚜껑을 덮으면 자동으로 절전 모드가 됩니다. 그럼 절전 모드를 해도 정전되면 땡 되는 거예요. 전기가 작동되고 있는 겁니다. 미세한 전류가 흘러요. 예. 절전 모드는 오랫동안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고, 그럼 꺼야지. 절전 모드라고 하는 것을 해놓고 나서 오랫동안 켜지 않을 거라면 안 쓸 거야. 나 일주일 동안 여행 갈 거야. 여행 갔다 와서 다시 마저 일을 해야 돼? 그때는 꺼놓고 갔다 와야지. 예. 잠깐 막 레시피 보고 있는데, 두부 한번 사러 가야 돼. 그럼 어떻게 돼? 절전 모드 놓고 슈퍼에 가서 두부 사갖고 오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컴퓨터 전원을 켜면 아까 보시던 레시피 그대로 보이니까 그럴 때 사용하는 거죠. 최대 절전 모드. 최대 절전 모드는 뭐예요? 랩탑으로 설정되어 있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면은 최대 절전 모드로 놔라 이거죠. 노트북 같은 경우에. 데스크탑은 전기만 연결되어 있으면 작동이 되지만 노트북은 배터리를 써야 되니까 최대 절전 모드를 써야 배터리 절약이 좀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예. 제어판에서 프로그램에 가면 가젯을 추가할 건지 기본 프로그램 설정할 건지 프로그램 제거할 건지 이런 거 있지만 임시 인터넷 파일은 어디서 삭제하는 겁니까? 인터넷 옵션에서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 옵션에서. 예. 부분합. 부분합을 작성할 때는 기준이 되는 항목이 정렬되어 있어야 일을 해요. 정렬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렬 안 하고 어떻게 수작업으로 잘라내게 붙여넣기 해서 모아놔도 돼요. 근데 그렇게 모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정렬하면 확 모아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정렬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일반적으로. 정렬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분합을 하면 어떻게 돼요? 부분합은 되는데 엉망으로 돼요. 다음에 한번 해보시면 알아요, 이거는. 되긴 됩니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부서별로 부분합을 작업을 했는데 영업부가 위에 2개 있고 아래 3개 있으면 위에도 영업부, 아래도 영업부 해서 막 여러 군데 영업부가 나온단 말이에요. 영업부가 5개 해야 되는데 위에 2개, 아래 3개 하면 안 되잖아요. 정렬을 하면 영업부가 5개 모일 거 아닙니까? 그래야 부분합이 수월해지는 거지. 제대로 된 부분합을 실행하려면 정렬을 해라 이거지. 70점에서 90점 미만인 경우를 하려면 70점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90점보다 작아야 돼요. 이건 뭘까요? 2번하고 3번은 같은 의미예요. 같은 국어 항목이기 때문에 얘를 왼쪽으로 집어넣은 것 뿐이에요. 2번하고 3번은 같은 건데 70보다 크거나 같아도 되고 8000점, 9000점도 되고 90보다 작아도 되니까 마이너스 200도 되고 그럼 뭐야? 아무 숫자 와도 다 되는 거잖아. 네 번째는 뭐예요? 국어가 70점보다 이상해야 되는데 뭔지 몰라도 90보다 작아도 된대. 이상하게 나오겠는데?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같은 줄에 써놔야 AND 조건이 되는 거죠. AND 조건. 그리고 예. 다양한 상황과 변수에 따른 여러가지 결과값의 변화를
가상화의 상황을 통해서 예측하여 분석하는 도구는 시나리오 관리자. 우리 몇 번 해봤죠, 그렇죠? 예. 정렬은 뭐라고요? 숨겨진 거는 정렬을 하면 그대로 있어요. 그러려고 숨겨놓은 건데 굳이 걔까지 끌고 다니면 안 되지. 정렬했는데. 그래서 정렬하기 전에 숨겨진 열과 행을 표시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정렬해서 예외시킬 거라면 따로 빼놓든지 아니면 숨겨놓든지 해라 이거지. 그럼 정렬해서 안 되니까는. 두 번째가 답으로 되겠네요. 딜리트 누르면 뭐가 돼요? 딜리트는 내용만 삭제하는 거예요. 엑셀에서도 나옵니다. 서식 메뉴에 가서 삭제 명령을 걸 때 딜리트라는 기능은 내용만 지워지는 거지, 서식도 함께 지우려면 서식도 지워야 돼요. 그러니까 내용만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메모도 안 지워지고 서식도 안 지워져요.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만 지워지는 겁니다. 두 번째가 틀린 말입니다. 이게 뭘까? 2, 마이너스 6, 18, 마이너스 54. 이거 마이너스 3배씩 가는데? 그러니까 급수가 마이너스 3이 되겠지 뭐. 마이너스 3배씩 가는 거니까. 예. 100만원 단위로 표시하려면 어떻게 돼요? 동글뱅이 6개 지워야 되겠죠? 컴마 찍어주면 되지, 뒤에다. 컴마 하나 찍어주면 1000분의 1로 줄고, 1000 단위로 표시하는 거지. 컴마 2개 찍어주면 동글뱅이 6개 빼니까는 100만 분의 1로 줄이는 거고. 찾기? 대소문자 구분하는 기능이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미국 사람들이 엑셀을 만들었는데 대문자, 소문자 구별을 안 하면 힘들 거 아닙니까? 엑셀을 우리가 만들었으면 뭐 초성, 중성, 초성하고 종성 뭐 이런 것도 구분해서 찾을 수 있을래나? 기억이 들어간 글자를 찾아라. 근데 기억이 초성이냐 종성이냐 이것도 따져야 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만들었다면. 근데 그냥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초성, 종성 이런 건 없는 것 같고, 영어니까 대소문자 구분은 있어야 되겠고요. 수식, 값 찾을 수도 있고요. 메모 안에 있는 텍스트도 찾을 수 있어요. 메모 안에다 뭐를 넣는지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검색을 합니다. 그런데 아래 한글은 위로 하고 검색을 누르면 윗방향으로 올라가요. 근데 엑셀에서는 아랫방향이나 오른쪽 방향은 다음 누르면 자동으로 찾기를 하지만, 윗방향으로 찾을 때는 쉬프트 키를 누르고 찾기를 눌러야 돼요. 그래야 거꾸로 갑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맞는 말이에요. 네. 이게 엑셀에도 안 나와요. 쉬프트 키를 누르고 다음을 클릭하면 이전으로 돌아가서 검색합니다. 이런 말이 안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죠. 그 다음에 29번인가요? 이게 뭘까? 2000년 이전 2000년 이전이면 1996년, 뭐 1998년, 1999년 이렇게 해서 걔들은 골드 회원으로 바꿔라 이런 것 같은데, 그렇죠? 자, if 만약에 B 19번째가 뭐예요? 가입한 날짜죠? 2000보다 작으면 2000보다 작을 어떻게 2000보다 작은 걸 물어봐? 연도가 2000보다 작은 걸 물어봐야죠. 근데 생뚱맞게 그냥 날짜가 2000보다 작대. 그리고 막판에 가서 투데이래. 투데이는 오늘 날짜잖아. 함수가 막 이상하게 섞였어요. 1번은 아니고. 2번 만약에
투데이는 괄호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인수가. 투데이는 오늘 날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B의 19번째가 2000년인데 그 2000년에 해당하는 오늘 날짜가 말이 안 되는 거죠. 3번 if 데이트는 뭐 괄호 안에 뭐가 나와야 돼요? 년, 월, 일이 나와야 돼요. 데이트 안에 년, 월, 일이 나와야 데이트 날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데이트 안에 하나만 나왔잖아. 말도 안 되는 거죠. 문법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네 번째가 맞는 거겠죠? B 19번째에 해당하는 날짜에 대한 연도가 2000보다 작거나 같으면 골드 아니면 1번. 네 번째가 맞는 답이죠. 자, 매크로 기록. 이게 뭘까? 30번에. 매크로 이름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당연히 띄어쓰기 안 돼 있는 매크로 한 칸 띄고 연습이라고 썼는데 안 되지. 매크로 밑줄 연습은 괜찮지만 그렇죠? 그 다음에 컨트롤 M 누르면 이 매크로가 무슨 작동이 되게끔 하래요? 좋은 말이죠. 네, 새로운 통합 문서에 지정을 했어요. 현재 통합 문서가 아니라 새로운 통합 문서에 저장할 수 있어요. 개인 매크로 문서에 저장할 수도 있고요. 설명에는 뭐라고 쓰는 거예요? 내 맘대로 쓰는 거야. 1번이 빈칸이 들어가서 틀렸다 하는 겁니다. 비싼 문제 나왔다. 아까처럼 2의 5승 1에 파워가 뭐예요? 거듭 제곱이죠?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5번 곱하면 32인가요? 자, 이건 뭡니까? 3하고 11도 하고 25도 하고 0도 하고 마이너스 1도 하고 마이너스 8도 하면 30이 나왔네. 자, 보세요. 30이 나왔어. 네. 그 다음 문제는 뭐죠? 32 마이너스 4 0 42가 제일 크네. 맥스니까 남은 다 30인데 INT 32.2니까 32만 남죠. 그렇죠? 3번은 42가 되는 거죠. 어려운 함수는 아니에요. 파워를 처음 보실 수도 있지. 파워 2의 5승 2의 5승 이건 뭘까? A1부터 C의 4까지 해서 count if B1부터 B4까지 B4까지 B3이 뭐야? 5가 아닌 거에 5와 다른 게 몇 개 있어요? 3개 있지. 7653 중에서 B의 세 번째 셀과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5가 아닌 거. 763 count if 3보다 큰 게 몇 개 있어요? 765 3개 있죠? 인덱스 A 첫 번째부터 C의 네 번째까지 중에서 네 번째 줄, 두 번째 칸 3이네. 3이네. 자, B1이 얼마예요? B1 7이네. 7의 루트 값이 얼마예요? 루트 4가 2고 루트 9가 3이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7은 2. 얼마 되겠지. 트렁크를 만나니까 어떻게 돼? 2. 소치면 잘려버리니까 2. 그래서 4번은 2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수학적인 어떤 걸 물어볼 수도 있어요. 물어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함수는 그리 어려운 함수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이건 뭘까? 33번 B2부터 D6 B2부터 D6 여기네. 그랬죠? 이 중에서 352에 해당하는 단가가 1,500원이래. 그렇잖아요, 지금요. 그럼 뭐라고 써야 될까? V를 곱 써야죠?
VLOOKUP 써야 돼. 근데 보기는 뭐라고 되어 있나 볼까요? 자, VLOOKUP이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두 번째하고 네 번째는 HLOOKUP이니까 빼고, 첫 번째하고 세 번째 VLOOKUP 두 가지를 놓고 보면은, 첫 번째 VLOOKUP 함수는 찾는 값이 뭐냐? 컴마. 어디에서 참조하겠느냐? 컴마. 그 참조하는 표에 몇 번째 거를 참조하느냐? 근데 세 번째는 범위부터 나왔잖아. 찾고자 하는 값을 먼저 써야 돼요. C의 8번째에 있는 셀의 값을 찾아야 되는데, C 8번째 셀이 뭐였는데, 아까? 352 바코드. 그 350에 해당하는 값을 찾아야 되니까, 당연히 문법적으로 1번이 맞는 거죠. 내가 직접 함수를 쓰는 게 아니라,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소스를 보면 되는 거지. 이건 뭘까요? 12.8, 13.8 두 개를 블럭 잡으니까 1차이가 하나네. 그럼 14.8, 15.8 가겠죠? 13.8만 쭉 비비면 어떻게 돼요? 13.8 가죠? 자, A, B를 묶어놓고 드래그하면 어떻게 돼? A, B, A, B 나오지. A, B 다음에 C가 나온다는 문법은 규정은 없어요. 1과 2 다음에는 3이 나오겠지만 A, B 다음에 C가 나온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A, B를 묶어서 자동 채우기 하면 A, B, A, B, A, B 이렇게 나와요. C가 아니라 B만 비비면 B가 나오겠고. 35번 표시 형식. 일반이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셀 서식 컨트롤 1번 눌러가서 일반 누르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라 이거야. 특정 서식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해제할 때 사용하는 거지.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가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특정 서식을 지정할 때 쓰는 거죠. 근데 해놨더니 망친 것 같아. 그럼 일반 돌리면 되지. 그럼 숫자든 날짜든 다 숫자로 바뀌죠. 그럼 날짜 같은 게만 따로 블럭 잡아서 날짜로 바꾸면 되고. 예. 일반이 잘못된 말인 것 같아요. 해제할 때 사용하는 거죠. 추세선. 추세선을 사용할 수 없는 게 뭐예요? 3차원은 무조건 안 되고, 원형 안 되고, 도넛형 안 되고, 둥그런 거 안 되고, 가운데서 퍼져나오는 거 안 되고, 가운데서 퍼져나오는 게 방사형이죠.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분산형은 됩니다. 추세선을 사용할 수 없는 차트가 3차원, 방사형, 원형, 표면형, 그 다음에 도넛형. 이거는 추세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피벗 탭으로 뭔가요? 지금 토익 점수에 대한 평균을 보래요. 토익 점수에 대한 평균을. 경영학과하고 컴퓨터학과하고. 그런데 열합계가 어디예요? 열이 칸이죠. 행은 줄이고. 그러니까 경영학과의 합계가 밑에 나왔고 컴퓨터학과의 합계가 밑에 나왔잖아. 그러니까 열의 합계 나왔잖아요. 행의 합계가 안 나온 거지. 행의 합계. 오른쪽으로 합계. 가로 합계가 안 나온 거지. 그건 열 합계가 아니라 행 합계고. 1번은 맞는 말이죠. 해제된 게 아니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틀린 말이 1번이 되는 거죠. 차트에서 계열의 순서를 변경할 때 어떻게 하죠? 국어, 영어, 수학이 있었는데 국어, 영어, 수학이 아니라 국어, 수학, 영어로 바꾸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요?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바꾸면 되잖아요. 그렇죠? 차트 안에 있는 범위를 지정할 때도 바꿀 때도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고
순서를 바꿀 때도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차트 이동은 뭐 하는 거예요? 워크시트 1번에 있던 거를 워크시트 2번으로 바꾼다든지, 워크시트 1번에 있던 차트를 차트 시트로 바꾼다든지, 그럴 때 차트 이동을 하는 거고. 차트 영역 서식은 뭐 하는 거예요? 차트 자체를 색깔을 노랗게 칠할 건지 모서리를 둥글게 바꿀다든지 꾸밀 때 쓰는 거잖아요. 그림 영역은 뭐예요? 차트가 보여주는 영역이 그림 영역이죠. 그걸 투명해야 할지 빨간색으로 보일지 이렇게 꾸밀 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값을 범위를 바꾸거나 순서를 변경할 때는 데이터를 갖고 해야 되거든요.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거죠. 창 나누기? 창 나누기는 가로 세로의 창을 구분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위쪽 동네하고 아래쪽 동네를 서로 같이 보게끔 하는 건데, 위쪽은 확대를 하고 밑에는 축소를 하고 이건 안 돼요. 자, 엑셀에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지금 요렇게 지금 제가 컨트롤 키를 누르고 휠을 굴리니까 창이 작아지고 커지는데, 자, 보기에 가서 나누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누기 했어. 그래서 여기는 크게 하고 여기는 작게 하고 이건 안 돼요. 크게 하라 작게 하면 다 커지고 작아지지. 시트상에서 커지고 작아지는 거지, 시트가 다르면 몰라도 같은 시트상에서는 화면을 아무리 나눠놔도 확대 축소가 한꺼번에 이루어집니다. 따로따로 이루어지진 않아요. 페이지 설정.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 대한 설명도 옳지 않은 거 됐는데, 페이지 설정은 뭐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인쇄하고자 하는 페이지를 어떻게 작업할 거냐 하는 거죠? 예. 자, 설치된 프린터 중에서 인쇄할 프린터를 선택하는 거는 인쇄가서 하는 거죠. 페이지 설정은 인쇄하기 직전에 꾸밀 때 쓰는 게 페이지 설정이고, 실제 인쇄 명령에 들어가서 A 프린터로 인쇄할지 B 프린터로 인쇄할지는 나중 문제고.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네 번째가 지금 설명을 잘못해 놓은 거죠. 프린터 선택하는 거는 인쇄해서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요.